요 부분이 매도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이쪽 섹터를 내년에 거의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2차 전지를 뭐 보통 우리가 차는 보면 앞으로 갔다 직진했다 후진했다 또 새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날개에서 날아가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좋게 보는 사람 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좋다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저 사람은 좀 낮게 본다 좀 하락으로 본다 하면은 두 개 다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미인 뽑기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가 좋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SK 하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LNF, 포스코 부처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는 겨울이 와 여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름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물량을 줄인다든지 또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차전지를 볼 때는 이제는 4분기 때 실적 그럼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시장에 나온 거고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좀 약간의 시장에서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준다면은 좀 약간 반등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또 트럼프 또 당선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매수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를 또 깬다면은 에코프로가 여기를 깬다면은 또 2차 전지는 대부분이 한 단계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나마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은 실적은 계속 생각보다 시장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서 하락이 안 하지만은 에코프로 이렇게 LNF, 포스코 부처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때 실적 그리고 내년에 또 전기차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이럴 보고 매수는 좀 기다려보고 또 보유자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양 물린 분들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타기 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에코프로 비에 LNF 또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들의 공매도 침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조단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가 저는 저점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업종을 공매도 물량이 환매가 들어오는지를 매일 체크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체크해보고 만약에 여러 종목이 들어온다.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동참 매수를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공매도 물량이 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네. 주가가 못 올라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 많이 하락했다 생각하면은 아까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앞에 SKC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공매도 많이 쳐놨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려 하니까 싹 환매 회피잖아요. 그 2차 전지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로 계속 하락한다면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회사가 저평가 됐다 하면 환매하는 거죠. 내리면서는 못 파는 거죠. 가격을 막 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 공매도를 못 치니까 그게 이제 업팅률이라고 원래는 밑에 한 호가의 밑으로 주문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업팅률인데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위를 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공급자 부분이 미시하게 증가하고 줄고 하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에코프로는 그 에코프로 안에서 그 있던 그 에코프로 머티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상장이 됐잖아요. 예. 그럼 에코프로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죠. 원래 자회사를 외국인은 그렇답니다. 외국인은 이 회사가 자회사에 똘똘한 자회사, 실적이 좋은 자회사에 있다면 상장 안 한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상장을 해피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되니까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은 좋지 않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그런 경우죠. 카카오 자회사를 많이 상장해비다 보니까 원래 카카오가 많이 하락해비. 그럼 에코프로 저가 아까 말씀해주신 지지선 60만 원이구나. 저거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4분기 때 실적은 다 안 좋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1분기 때도 실적이 좀 안 좋다. 또 미국의 선거가 또 뭐 트럼프 쪽으로 뭐 또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좀 대부분 공장을 이렇게 짓다가도 약간 좀 수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물량 같은 거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봐야죠. 만약에 이제 실적이 빠르게 반등이 안 돌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저점을 깬다면은 또 한 단계 추가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원래 자회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실적이 잡히잖아요. 보면은 네.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옛날에 드렸는데 네, 맞아요. 예, 여기 보면은 자기들 철강 계속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70조, 80조, 70조 내년에도 한 70조, 80조 팔겠죠. 그리고 뭐 당기 순이익도 이렇게 3조 5천억, 3조 또 영업이익 4조 정도. 내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이 회사는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안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막 60%, 70%씩 막 격감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안 빠지는 빠지죠. 거죠. 예. 자기 가치가 안 있으니까. 빠지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가 만약에 또 실적이 좋아지고 평가된다면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종목. 예. 이렇게 다른 종목 다르게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거의 지지된다 보고 또 다른 에코프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깨면은 한 단계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2차전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한 다음에 네. 그 전에 뉴스만 보면은 막 진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막 안 좋다는 그런 게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연일 상한가 치다가 오늘 좀 그 흐름이 끊긴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주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한 종목이죠. 네. 그래서 또 상장하고 개인들이 기대 심리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만 매수, 기관은 매도, 외국인도 매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내일 연속해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다 어떤 경우는 3개월, 6개월 보호예수는 다 이렇게 확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상상 이렇게 단기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로 다시 다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근처 저는 오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로보티스 한번 봅니다. 신규 등록하고 기대 심리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밀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벨에서 보면은 자, 일자벨에서 이 보면 이 종목 역시 처음에는 개인들만 이렇게 샀잖아요.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들 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금이 단기 자금, 단타성 자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절과 손절을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 거래량이 거의 이렇게 바닥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뭐 50만 주, 60만 주 여기가 거래 바닥. 네. 예, 저희는 이제 거래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한 경우인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똑같네요. 똑같은 개인들이 흐름이죠. 먼저 사죠. 개인들이 사고 단타 자금이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 이렇게 그때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 현재 보유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률은 한 8, 90% 이렇게 다시 요 부분에 한 6만 원 정도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점 매도를 이런 것들은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키움 증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종목 순이라고 이 종목을 개인들이 항상 1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항상 거래 대금 상위 1등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공모 받아가 여기서 탁 던집히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던지고 현재 거의 9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분봉 자, 한 5분봉, 10분봉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제일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날 등록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약 7%, 8,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 여기 한 25%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 10한 5%, 한 17% 정도까지 안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날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날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거래 대금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은 또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 종목 보유 그다음에 이런 바로 상한을 갔기 때문에 매도할 계획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역시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한 7%, 8% 밀리지 않다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상한가 가고 오늘 한 12, 3%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7%, 8% 밀렸을 때 매도하면은 이제 고점 매도가 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다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일 거도 마이너스 한 2% 이렇게 밀리잖아요. 야간 시장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위로 가기 어려우니까 고점에서 한 7%, 8% 밀렸을 때 이 부분이 매도.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앞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또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질 때는 고점에서 한 7, 8% 밀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져가면 고점 매도가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7%, 8%안 밀리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같이 고점을 찍고 만약에 한 7, 8% 밀렸다면은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런 종목을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아까 좋아 보이는 섹터로 반도체 로봇 2개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미용, 전력, 조선주 이게 있으셨잖아요. 예. 여기서도 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 확실히 좋게 보는 것은 어. 조선주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항상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한 약간의 지금 정도 12월 달 현재 이렇게 사면은 좀 내년에 좀 무난하지 않겠나. 막 뭐 그렇게 많이 갈 종목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좋게 보는 것은 전력주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종목은 조선주 차트인데 하나우선이 이렇게 유상증조를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조선주를 막 끌어내렸는데 현재 이제 유상증조하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고점을 찍고 이렇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업 이제 현재 업황 상황이 도크에 약 110% 정도 배가 꽉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도 꽉 차가 있고, 그리고 거의 수주도 뭐 3년치 물량 사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다 고부가치 LNG선 이렇게 수주하면은 아주 그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 좀 성장 영업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조선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정도 보면은 내년에는 여기를 넘어서 다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여기 물린 분들도 그냥 요 부분에서 매수, 또 아니면 신규 매수도 해도 내년에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저는 조선주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를 저는 좋게 보는데 건설주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차장이 무너지고 5천억 다 실적에 반영하고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 2만 원, 한 2만 1,000원 이렇게 간다 봅니다. GS건설 자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와, 근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와, 뭐 부실공사.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고 DLNC 대림. 현대건설. 그 중에서는 현대건설 정도 같으면 무난하다. 자, 건설 업종이 현재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내년에 약간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다면 현대건설 정도 같으면은 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현재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2,400억. 예. 나쁘지 않게 현재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이 키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 섹터가 많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가 많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위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키 높이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하면은 수익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전력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전력주는 현재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제일 잘 가고 호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최근에 천억 유상증자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전력주 변압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옛날에 치킨 게임으로 미국 이렇게 유럽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이렇게 문 닫고 현재는 수주가 계속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또 친환경 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서버 증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압기 쪽이 계속 이렇게 성장할 산업이라 생각하고 현재 차트가 이렇게 많이 간 경우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회사는 자그만한데 시총이 한 4,800억 정도 되는데 유상증자 1,000억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억 딱 하는 거 보고 이 업종 자체가 일이 엄청 앞으로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좀 많이 가지 않겠나. 변압기 전력 이쪽 섹터를 내년에 거의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 몇 번 드렸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내년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만약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일단은 지수가 이제 2,50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삼성중공업 정도를 한 5천만 원 매수. 그다음에 맥컬리 인프라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터널 도로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30년 동안 50년 동안 도로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투자비물 회수하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 정부의 기부 체납하는 회사인데 금리하고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할 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현재 주봉 보면은 금리가 정상화됐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13,000원, 14,000원 그리고 배당을 위해서는 많이 원래 배당 줍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많이 높은 관계로 현재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의 매수 그러면은 한 13,000 이상 가지 않겠나.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간다면은 그래서 개인들은 수익은 좀 작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거의 수익 낼 가능성이 많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처럼 이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 종목도 제가 편입을 약 한 25% 정도 편입. 아까 전력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일렉트릭 자, 이 종목 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서 성공하면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 정도로 편입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순신처럼 주식을 하자.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 최소한 본전 아니면 약 수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너무 급등했던 테마주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가지고 손절 못하니까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몇 개 좀 언급했듯이
맥컬리 인프라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만 1년에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수해서 수익도 내고 배당 받고 자, 이렇게 안전 위주로 개인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효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